네, 안녕하세요. 오늘 마케팅 첫 수업 시작 시간에 하는 내용들 간단하게 요약해서 수업 진행하고자 합니다. 수업에 참석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하여서 짧게 제작하는 영상이니까 참고하셔서 다음 2차시 수업 때 놓치시지 않을 수 있도록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 마케팅의 이해, 마케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인데요. 마케팅이란 무엇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마케팅은 무엇인가요? 사실은 제가 마케팅은 광고가 아니다라고 저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왜 그러냐면 마케팅이 단순히 어디 판매 잘하려고 홍보하는 거 아니야? 이벤트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혀 마케팅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감히 말하자면,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마케팅이라는 것은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 전체적인 개념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게 판매를 잘하고자 홍보하고 광고를 하는 것은 마케팅의 극히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마케팅의 극히 일부분인 어떤 전략 중에서도 이렇게 촉진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한 가지 방법이 광고일 뿐이다 라고도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마케팅이라는 것은 포괄적인 개념이고 어떤 부분에서 포괄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케팅이 무엇인가를 배우기에 앞서서 마케팅이라는 것이 왜 중요해졌을까라는 것을 이렇게 알아보고 싶어요. 마케팅이라는 개념이 생겨난 이유 무엇일까요? 마케팅의 역사가 거의 100년 남짓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도대체 왜 마케팅이라는 개념이 생겼고 중요해졌을까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이 산업혁명이라는 이 키워드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산업혁명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한 것이죠? 중요한 키워드가 무엇이죠? 산업혁명의 중요한 키워드? 바로 대량 생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량 생산이 이루어진 덕분에 이전에는 사실은 생산이 굉장히 적었죠. 왜 그렇죠? 공장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수공업으로 만들어야 했기 때문이죠. 때문에 생산량이 극도로 부족했고 그 수요는 항상 많았지요. 그죠? 그러니까 수요가 많았다기보다 생산이 적었기 때문에 생산만 하면 다 팔리는 그런 시대였다면 산업혁명을 통하여서 생산이 많이 발달함으로써 잉여 생산물, 그러니까 남는 것들이 생기고 그 남는 것들은 그럼 버려야 돼요? 그렇죠. 네, 사실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지 않으면 자기의 물건은 팔리지 않고 버려지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어가면서 알아보겠습니다. 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은 그래서 필요해졌었고, 그래서 결국 마케팅에서 중요한 것들은 어떤 것일까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사실은 이 마케팅에 관련된 중요한 개념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제가 정말 강조하는 부분은 바로 이 욕구와 필요, 수요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우리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거를 생각을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마케팅의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이 출발점이 되어서 제품을 열심히 만들었어. 그럼 잘한 거죠. 잘한 건데 그걸로 끝나야 될까요? 끝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가치와 만족, 품질을 전해줘야 된다. 특별히 브랜드 가치가 참 중요하죠. 브랜드 가치를 전해주고 또 사후 서비스까지. 왜 해줘야 되죠? 앞으로의 재구매라든지 다른 사람에게 전도라고 해야 될까요? 입소문 마케팅. 중요하죠. 다른 사람에게 입소문을 내므로써 새로운 고객이 또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고객을 만족시키는 것이 최고의 광고다라고 필립 코틀러라는 분이 말씀을 하셨었어요. 교환 가치 관계, 시장 이런 말들 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요와 욕구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학교에서는 토의를 통하여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루었지만 여기 온라인 수업상으로는 깊이 있게 다룰 수가 없어서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이 마케팅 용어가
미국에서 발전된 것이기 때문에 미국 영어로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필요와 욕구라는 단어보다는 needs와 wants라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needs란 무엇인가? 기본적인 만족의 결핍을 느끼고 있는 상태. 다른 말로 본원적 욕구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밑에 표를 보시면 본원적 욕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원적 욕구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본적인 의식주를 비롯하여서 안전, 존경, 편안함 등에 대한 아주 누구나 갖고 있는 anybody, everybody 누구나 갖고 있는 욕구라고 볼 수 있어요. 또한 변하지 않는 욕구라고 볼 수 있죠. 왜 변하지 않는다고 표현했을까요? 시대가 달라지지만, 시대가 이렇게 많이 바뀌었지만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배고픈 것은 마찬가지고 또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사람들이 옷을 입고 싶어 합니다. 아니, 필요로 하기도 하죠. 옷이 필요하기도 하죠. 또 집이 있어야 합니다. 예, 있어야 하죠. 안전과 존경, 편안함에 대한 재밌게 놀고 싶고 어떤 종교적인 욕구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모든 쾌락 추구를 옛날부터 지금도 계속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고요. 이후에도 언젠가 미래 100년, 200년, 2000년 후에도 사람들도 여전히 배가 고파서 밥을 먹고 안전함을 누리고 싶고 편안함을 누리고 싶어 할 것은 제 예측이긴 하지만 그럴 것입니다. 네, 어쨌든 누구나 갖고 있는 변하지 않는 본원적인 욕구, 근원적인 근본적인 욕구를 바로 니즈라고 할 수 있다면 반대로 정말 다르게 이 원츠는 여기 단어는 너무 똑같아 보이잖아요. 하지만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누구나 변하지 않는 지울게요. 뭐가 다르냐면 이 핵심 키워드가 구체적인 솔루션이에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본원적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 수단을 구체적 욕구, 그러니까 원츠라고 합니다. 이것을 원츠라고 하는데요. 니즈와 원츠 차이를 아시겠나요? 아셔야 합니다. 니즈라는 것은 누구나 갖고 있는 근본적인 욕구라고 한다면 그 원츠라는 것은 니즈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단을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한국인은 똑같이 배고프지만 한국인은 배고플 때 밥을 위주로 먹지만 미국인은 햄버거나 스테이크를 먹는 경우가 많죠. 네, 그런 부분을 바로 원츠가 다를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원츠가 사람들마다 원츠가 다르다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원츠가 다르다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바로 다 누구나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원츠를 창조해낼 수도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이건 너무 나갔나요? 그럼 누구나 다르니까 각자에 맞는 욕구 충족을 해주어야 된다라고 말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까진 괜찮아요? 누구나 다르니까 예를 들어 먹고 싶은 음식도 다 다르잖아요. 떡볶이, 마라탕, 스테이크, 초밥, 닭갈비, 피자, 햄버거 다 먹고 싶은 게 다른데 한 가지만 제공해서야 되겠냐는 것이죠. 어떤 음식점 브랜드가 사람들이 배고픈 건 똑같지 하면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딱 3가지만 골라가지고 제공을 한다면 그 제품을 그 식단 브랜드를 이용하는 사람이 그게 많기는 힘들죠. 예, 많기는 힘들죠. 근데 그 각각의 모든 서비스들을 좀 이렇게 충족시키고자 노력을 한다면 사람마다 다른 그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노력한다면 그럼 좀 더 여러 사람들이 그 브랜드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요. 각자에 맞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원츠가 사람마다 다를 뿐만 아니라 시대에 따라도 바뀌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별로 없었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산업이 많이 발달하지 않아서. 그런데 좀 더 요즘엔 더 욕구가 다양해졌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것이 기술의 발전이 때문에 가능해진 것이기도 할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는 또 어떨까요? 앞으로는 더욱 다양해지고 또 그 한 개인의 그 사람도 상황에 따라 또는 나이에 따라도 그 욕구가 원츠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떡볶이가 좋았다면 지금은 마라탕이 좋고 그 나중엔 초밥이 더 좋고 그렇게 바뀔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라지는 그 욕구를 계속해서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줘야 되겠고 또 아까 제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없던 원츠도 창조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없던 원츠, 무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에어팟 같은, 아니 여러분 아이폰 같은 이런 것들을 원했을까요? 무의식적으로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수 있겠지만 몰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스티브 잡스라는 천재적인 그런 경영가, 그러니까 천재적인 경영가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 핸드폰을 가지고서 그렇게 여러 가지 기능을 이렇게 또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기능뿐만 아니라 이런 디자인과 그런 인터페이스까지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이런 느낌으로 요구를 하고 필요로 할 거야 라는 것을 조사하고 만들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것을 필요로 하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만들면 사람들이 이것을 원할 거야 라고 확신을 갖고 이렇게 만들어 나갔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에게 일일이 설문조사해서 그런 욕구를 반영해서 만들었다기보다 그런 사람들의 욕구를 이렇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원하게 해야지, 이쪽이 좀 더 전 강했을 거라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천재적인 사람이라고 불리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것처럼 이 원츠라는 것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회사가, 기업이, 제품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요즘 우리나라가 또 특별히 엄청나게 트렌디하잖아요. 계속해서 바뀌잖아요. 한때 뭐 핫도그가 많이 유행이었다. 그래서 핫도그 가게가 정말 많았다라고 칩시다. 하지만 이것이 너무도 빠르게 금방 이렇게 사그라들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렇잖아요. 근데 핫도그가 이미 유행인데 나도 핫도그 차려야지 라고 해서 하나 더 만들었어. 이 경쟁력이 별로 없을 거란 말입니다. 오히려 핫도그 유행이긴 한데 나 새로운 유행을 내가 만들겠어. 사람들이 원하는 원츠 내가 새롭게 개발할 거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아니긴 한데 예를 들어서 와플 가게를 만든다고 칩시다. 그래서 유행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럼 얼마나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새로운 원츠를 개발하는데 또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마케터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리하자면 누구나 니즈를 갖고 있지만 똑같죠. 니즈는 다 똑같지만 원츠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마다 다른 욕구 충족을 해줘야 될 뿐만 아니라 새롭게 원츠를 개발하는 것까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부터는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시장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리 시장은 우리가 생각하고 알고 있는 그런 물건을 사고 파는 장소의 시장이 아니라 우리 마케팅에서의 시장은 잠재적 구매자들의 집합 또는 고객 집단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꼭 적어주세요. 마케팅에서 말하는 시장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시장, 고객 그 자체라는 것이죠. 제품, 서비스, 돌아가는 그런 상황, 또는 좀 더 주로 쓰이는 단어는 고객 집단을 지칭하는 단어로 쓰여요. 어떤 식으로 쓰일까요? 바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머리가 이렇게 새하얗게 표시된 이렇게 캐릭터가 바로 이렇게 어르신들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데, 바로 이렇게 실버라고 단어도 많이 쓰이죠. 그래서 실버 산업이라는 말도 쓰이잖아요. 그래서 실버 시장, 노인 시장, 어르신들 대상으로 고객으로 한 시장을 나는 마케팅하고 있어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시장이라는 단어가 쓰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젊은 청년들 대상으로 나는 젊은 청년 시장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어 라고 말을 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마케팅에서는 시장이 이런 식으로 쓰여요. 고객 집단으로. 이렇게도 쓰입니다. 요즘 화장품 시장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어. 왜냐하면 남성들도 화장품을 많이 쓰기 때문이야. 화장품 시장이 매우 성장하고 있어. 이렇게 제품군으로도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시장이라는 단어가 이런 쪽으로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마케팅을 배우려면요. 자, 마케팅은 일단 무엇일까요? 이제 정리를 좀 하자면, 마케팅이라는 것은 기업이 목표하고 있는 시장, 다시 말하면 그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대상이죠. 그 고객이나 그 제품의 생태계? 생태계라는 말이 조금 전 갑자기 생각난 말이라서 이게 어울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제품의 그 세계 안에 있는 그 시장을 그 제품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활동이다. 여기서 포괄적인 활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활동이라는 뜻이죠. 모든. 오케이? 자, 교환 과정을 통하여서, 이건 세세한 뜻은 넘어가고요. 소비자의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필립 코틀러. 마케팅의 이렇게 창시자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요, 그러한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제품 가격 촉진, 유통 활동 등을 이렇게 하는 것이다. 전략을 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이라는 것은 1920년대 미국에서 처음 사용했으니까 드디어 100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네, 짧은 역사를 이렇게 갖고 있는 이 마케팅은요, 시장을 의미하는 마켓과 진행 과정을 의미하는 뭔가 활동적인이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ing를 붙여서 마케팅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 단어가 마음에 들어요. 왜 그러냐면 뭔가 시장을 ing, 뭔가 활동적인 느낌이 들지 않아요? 시장을 움직이는 활동이 바로 마케팅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장을 움직이는 힘, 그 고객 또는 그 고객 또는 그 제품, 서비스를 그 뒤흔들어서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함으로써 새롭게 개발해내고 변화시키는 그러한 활동, 바로 마케팅 활동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느낌이 전 들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단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읽어보시고요. 다음 장. 마케팅은 기업 경영 측면에서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통하여서 고객 만족과 감동을 실현해서 결국에는 매출 이익 극대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다른 얘기인데 고객을 만족시킨다라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아까 수업 중에도 일부러 말을 좀 했는데 뭐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고객 만족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것,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고객을 만족시키면 어떤 일, 어떤 효과가 일어날까? 그것은 바로 그 이용한 고객이, 만족한 고객이 재구매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재구매를 하게 되면 그것도 역시 그 회사 입장에서는 이익이죠. 특별히 재구매를 정말 꼭 해야 되는 곳이 무엇이죠? 식당이죠. 우리는 밥을 먹어도 계속해서 배가 고프기 때문에 뭔가를 먹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재구매가 빈번히 일어나는데 식당과 또 음식이 이런 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재구매가 이루어진다면 정말 좋은 거겠죠. 계속해서 돈을 바로바로 버니까, 그죠? 네, 단가는 조금 다른 것보다 낮더라도 그래도 계속해서 먹어준다면, 그 고객이 먹어준다면 장사 잘 되겠죠. 재구매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입소문. 그래서 입소문이 결국엔 뭔데요? 신규 고객을 만들어내는 일이라는 것이죠. 신규 고객이 생김으로써 재구매뿐만 아니라 신규 고객이 생김으로써 우리가 시장 점유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화장품 시장에서 이만큼 우리가 차지하고 있어. 우리 브랜드를 다 이만큼 써. 이런 게 시장 점유율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높이는 것 그 자체가 벌써 브랜드의 파워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라는 것이죠. 시장 점유율이라고 말인데 우리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애플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겠지만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점유율 1위예요. 브랜드 가치나 이익률의 면에서 있어서는 애플이 훨씬 우위에 서지만 세계의 시장 점유율 자체로서는 자랑스럽게도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1위라고 합니다. 네, 참고로 말한 거였고요. 어쨌든 고객 만족에 대한 효과는 이런 매우 중요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번 말을 해봤어요. 좀 더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요. 이 핵심만, 요점만 짚는 시간이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마케팅이 어떻게 발전되었냐라는 것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이렇게 짧게 정리를 할 거고요. 100년밖에 안 된 그 변화 흐름 속에서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볼 거예요. 먼저는 생산에 초점을 맞추어서 제품의 제조와 효율성. 여기서 우리 경영학에서 효율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효율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들어간 비용, 투입한 비용보다 산출, 결과가
이익이 큰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효율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비용을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비용을 내가 조금밖에 안 들였는데 많은 것을 얻었다라면 효율성이 높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비용 생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고, 사실은 비용을 감소시키는 데 초점도 많이 맞추었던 것입니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재료를 싼 걸 쓴다든지, 이것도 뭐 괜찮은데 재료를 싼 걸 쓰면 품질이 낮아질 위험이 있죠. 근데 사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건비를 줄인다. 인건비가 많이 비싸졌으니까 인건비를 줄이고 어떻게 한다? 자동화시키고 기계화시키고 이런 방법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산업이 발전하면 이미 했으니까,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미 발전했으니까 생산 지향 시대에서는 이렇게 자동화시키고 공장 기계화시키는 것이 중요했던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이제 경쟁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 그렇죠? 누구나 생산의 효율성을 열심히 달성을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한 경제가 많이 발전하면서 이 소비자들이 돈도 많이 생기고 구매력이 생겨서 또 이렇게 좋은 제품을 쓰고자 하는 욕구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품질과 성능을 중요시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품 그 자체가 뛰어나야지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괜찮으신가요? 동감이 되시나요? 그랬던 시기였고, 그 다음 시기는 판매 지향 시대라고 해서 다 이제 잘 만들어. 다 품질이 괜찮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제품을 알리는 것이 또 중요해진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왜 그렇죠? 많은 회사들이 있잖아요. 많은 회사들이 있어서 누군가는 묻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모든 회사를 기억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뛰어난 기억력을 갖고 있지도 않고,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귀찮아서라도 그렇게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제품을 기억해 달라고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미 세계 최고 1위인데도 코카콜라는 끊임없이 광고를 하고 사람들에게 마케팅하고 알리고 있어요. 낭비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TV 광고도 맨날 합니다. 그것을 하는 이유는 그 제품이 좀 더 이렇게 고객의 마음에 가득 차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판매가 더 잘 일어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판매 지향 시대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은 본격적으로 마케팅 지향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왜 본격적으로라는 말을 표현했냐면, 마케팅의 출발점이 저는 뭐라고 했죠? 바로 소비자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소비자의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 지향 시대야말로, 소비자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 이것을 생각한 이때야말로 마케팅 지향 시대다. 진짜 본격적으로 마케팅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 시기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이제 사회적 마케팅 시대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소비자의 욕구 생각했으니까, 만족시켰으니까 이제 끝이야가 아니라, 당장 우리 고객은 아니지만 우리 전체 사회를 대상으로 사회 전체의 이해관계 조정 및 발전, 사회 전체의 공중대중을 대상으로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해. 좋은 관계를 맺는 것뿐만 아니라 비슷한 말로 좋은 이미지를 그들에게 가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린 질 수밖에 없어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하는 것이죠? 바로 기업의 장기적 이윤 추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내가 장사가 잘 돼서 잘 벌더라도 다른 기업들이 언제든지 치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치고 나올 수 있는 힘이 굉장히 의외의 뜻밖의 부분에서 나오게 됐는데 바로 이미지입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척을 하고, 여기서 척이라는 표현을 한 이유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환경을 생각하는 척을 하고, 또 이렇게 기업 윤리적인 부분을 잘 지키는 척을 하고, 그 다음에 사회 전체의 이익도 조금 생각하는 척을 해주는 그 기업이 성공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전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말이 강조가 되었었는데요. 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줄여서 CSR이라고 하는데,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라고 하는데, 요즘은 ESG라는 말이 조금 더 유행을 해요. ESG가 무엇이냐면 환경,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라고 해서 이 세 가지를 지켜나가면서 기업의 이미지를 더 이렇게 긍정적으로 제고하고, 그러니까
개선하고 그렇게 해야지 이제 그것도 경쟁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왜 제가 이 척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이렇게 생각하는 척을 해야 된다라는 이유를 쓴 이유는 이것을 너무 진심으로 지켜나가다가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어쩌면 그것도 효율적이지 못한 방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생각해서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말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성 있게 ESG 경영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결국에는 소비자들에게 들키게 되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ESG 활동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잘 이렇게 생각하고 진정성 있게 마케팅할 수 있는 방법을 기업들이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5가지의 발전 단계를 보았고요. 이거는 정리한 것이고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짧게 요약해서 하느라 좀 빨랐는데요. 그래도 이어서 계속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는 마케팅 관리 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마케팅 관리의 그 순서나 그런 과정들이 어떻게 되냐라는 것을 보는 것인데요. 마케팅 활동을 계획하고 조직 관리, 통제하는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라는 것입니다. 계획이 참 중요하죠. 첫 단추를 잘 꿰고 우리 함께 일을 해야지 조금 더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조직을 하는 것이고 또 그 조직한 부분을 또 관리하는 리더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디 부분에서든지 작은 규모의 조직이라도 리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팀 조직이라도 그런 부분을 리더가 잘 관리하고 또 전체적으로 통제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다른 내용은요. 마케팅의 기능은 그러니까 마케팅을 하는 그러한 기초적인 단계는 바로 환경 분석, 마케팅 조사, 소비자 분석을 하고 그래서 마케팅 전략을 수립을 하고요. 구체적으로 제품 계획, 유통 가격 촉진 계획을 짜는 것을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간단하게 말을 했는데요. 이 하나하나 살펴보신다면 이 환경은 자연 환경 같은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 고객 집단의 내가 생각하는 고객의 그 트렌드가 변화한다든지 인구 구성이 나이대가 좀 변화된다든지 정치적인 경제적인 환경이 변화된다든지 그런 부분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전체적인 환경을 고려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을 생각하고 또 아까 필요와 욕구 수요 중요하다고 했죠. 그것을 위해서 마케팅 조사를 하고 소비자 분석을 하고 마케팅 전략을 수립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구체적인 제품 가격, 유통 촉진 계획을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바로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여름 학기 동안 배울 것은 시장 세분화, 표적 시장 선정, 그리고 포지셔닝, 그리고 포피믹스라고 해서 왜 포피믹스냐면 다 P로 시작해서예요. 가격, 제품, 촉진, 유통 전략을 하는 것까지 배우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것이 실무에서 쓰이는 경우가 별로 없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마케팅에 대해서 배우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마케팅적인 좋은 뭐라고 해야 되지? 지혜를 갖기 위해서 사실은 꼭 배워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열심히 잘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STP, 포피에 대해서는 좀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마케팅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환경 분석을 포함해서 바로 수압 분석을 짤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압 분석이 무엇이냐면 강점, 약점, 기회, 위험 요인을 그 영어로 해서 앞글자를 딴 것을 수압 분석이라고 해요. 네, 목이 아파서 조금만 쳐봤고요. 자, 경쟁 기업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런 것도 다 환경 분석이에요. 기술의 변화, 경제 전반의 분석. 이런 것들이 다 환경 변화를 파악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요. 또 조금 더 자세히 보는 건데 환경 변화를 파악한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것으로 환경 변화를 파악한다. 환경 분석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따로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표적시장. 표적시장이라고 한다면 이제 아시겠죠? 바로 고객 집단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하겠죠?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마케팅 목표를 설정하고 그 고객 집단에 대해서 무엇을 해나갈 것인가를 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케팅 믹스 설계. 아까 말한 것처럼 포피믹스와 같이 세부적인 전략을 짜나가고 전략을 조정하고 통제한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다가 잘 안 되는 이상한 부분은 수정하고 피드백, 보완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는 이렇게 환경 분석이라든지 또 포피믹스라든지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오늘 배운 내용을 토대로 다음 진도 잘 따라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